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에 앞서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맨날 일진 하시는데 이거 일진이 뭡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날의 간지를 말하는 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거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뜻하죠. 그 해의 간지는 뭐예요? 연주가 되는 거고요. 그 월의 간지는 월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날의 간지는 일주가 되면서 이 일주를 갖다가 다시 일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날의 간지를 갖다가 일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항상 연주는 경자년 갑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진은 무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간지가 무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주랑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가끔 사람들이 오늘 일진 사남네 이렇게 해서 일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뜻이 있을까? 약간은 다르게 쓰이는 게 뭐냐면 그 날의 운세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게 되어 있어. 일진이라고 하는 뜻은 그날의 간지, 그래서 뭐 무술일이냐 경신일이냐 아니면 갑자일이냐 이렇게 그날의 간지를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일진 사남네 이렇게, 내지는 오늘 일진 아주 좋아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쓴다. 그날의 간지 내지는 그날의 운세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한 뜻으로서 일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내 사주 원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사주 원국에서 따라 나오는 대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의 연운, 월운, 일운까지 일진까지 사주를 살펴봐야지만 이 사람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는 경자년 갑신월 무술일 날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시에 따라서 또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날 태어나는 사람의 이제 운세를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 내지는 사주 추명학이라고도 해요. 사주 추명학이라고도 합니다. 사주 명리학, 사주 명리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사주 명리학은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좋으냐 나쁘냐, 재복이 있느냐, 처덕이 있느냐, 남편 덕이 있느냐, 아니면 자식 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의 기륭을 판단하는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옛날에 그래서 뭐 의리역이라든가 이제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상수역.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떤 치세에 의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의리역 쪽으로 이제 이런 어떤 역수를 갖다가 좀 특히 이제 역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 활용을 하는 것이고,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역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어떤 추명을 해가지고 사람의 기룡을 좀 이렇게 판단해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뭐 의리역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항상 이론만 추구하고 사람의 운명을 보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옛날에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단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성산문의 할아버지께서 성산문이가 이제 태어나려고 할 때 시를 딱 봤더니 요때 태어나게 되면 얘는 거지 사주인데, 한 시간만 좀 늦게 태어나게 되면 얘는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모체에서 성산문이가 머리를 삐고시 이렇게 내밀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걸 못 나오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 명리도 마찬가지고 뭐 주역이라든가 이런 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이제 과학 시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좀 터부시되거나 좀 이제 미신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당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역이라든가 명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과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런 그 역을 떠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가 없이 못 살고 과학이 없이 못 살듯이 옛날 같은 경우 이런 역술 같은 거는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했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삼복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한다라고 해서 더울 때는 이제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양식도 먹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초복 같은 경우에는 하지 후 세 번째 경일, 그 다음에 중복 같은 경우에는 하지 후 네 번째 경일, 그 다음에 말복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첫 번째 경일날 들어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일상에 있었던 어떤 민속이라든가 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런 거를 정하는 것도 이 역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리라든가 명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고요. 지금 과학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완전히 배척을 못하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 사주 추명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미신이다라기보다는, 내지는 좀 그냥 너무 이렇게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 진짜 내 사주에 부족한 것도 채워줄 수가 있겠고, 또 사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주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산에 갔을 때 큰 나무는 좋은 거고 작은 나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나무들 세계에서는 서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죠. 하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큰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나무고, 작은 나무는 화목으로 밖에 못 쓰니까 나쁜 나무다.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좋고 나쁘고 기륭이 판단되는 것이지, 원래 자연 세계에서는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어요. 사람이 다 기륭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 추명학, 사주 명리학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보는 것은 쉬운 말로 어떻게 돼요? 잘 맞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보는 겁니다. 단 뭐예요? 사주를 봤는데 나쁘다라고 해서 침체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사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한 면을 또 채우면 그래도 엄청난 어떤 부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현세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래도 좀 부족함은 많이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진이란 것, 그날의 간지 내지는 그날의 운세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은 무토죠. 어저께 이제 병화 다음에 정화를 썼고, 정화 다음에 이제 일간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무토 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원령 자체는 이제 30일간, 대략 29일에서 31일간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고정된 30일 동안 계속 일간이 바뀌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고 3번까지 바뀌게 되니까, 신월의 무토는 대략 한 3번 정도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무자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나요? 오늘 무자 일주였죠. 무자 일주였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술 일주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공부할 때는 무신 일주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래는 무자, 무술, 무신, 무호, 무진, 무인까지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무신 다음에 무호가 나올 수가 있겠고, 무호 다음엔 무진이 나올 수가 있겠고, 무진 다음엔 무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딱 6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저번에 열흘 전에 무자, 오늘은 무술, 그 다음에 경자년 갑신월에는 무신일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배우지는 못하겠죠. 경자년에는. 자, 그래서 일단 무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이 알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토, 기토가 다른 것 같지만 원래 오행으로는 같은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양토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별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해요. 전원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높은 곳은 산이 될 것이고요. 넓은 곳은 평원이라든가 평야가 되겠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 광야. 제가 노차사 노래였나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는 잘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죠. 광야, 넓은 들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토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평원 이런 것보단 작은 개념이에요. 작은 개념. 그래서 조금 작다. 그래서 논밭으로 논밭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과수원 있죠. 과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기 기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수원 포도 과수원이죠. 과일 중에서는 신이 만든 과일 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과일 중에서는 포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작다라고 하는 개념, 집안의 정원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더 작은 개념, 분토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 키울 때 화분에다 키울 때 있잖아요. 화분 자체가 아니라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는 굉장히 양의 개념으로서 크고 높고 많은 양의 땅, 많은 양의 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고 비옥한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수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은 젖은 땅이다, 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예를 들어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한데, 기토 같은 경우는 일단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물이 필요할 때 임수 같은 많은 물보다는 개수 같은 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화초 키울 때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막 소방호스로 물을 주게 되면 화분이 다 깨져버리죠. 작은 분무기 같은 걸로서 조금씩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좋죠. 특히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초를 키울 때는 흙 같은 것보다는 마사토라든가 약간 작은 조약돌, 아주 작은 그 조약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 난초 같은 경우 금방 썩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토할 때는 난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화분,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화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일 공부할 거니까 기토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무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고 하면, 무토는 높은 산이라든가 평원이라든가 광야 같은 것인데, 만약에 풀 한 폭이 없는 산 내지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죠. 황무지 내지는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불모지.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해서 만물이 이 땅을 기반으로서 사는 거예요. 사람도 땅이 있어야 살고요. 물도 땅이 있어야지만 고여 있을 수가 있죠. 큰 바다도 밑에 땅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물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햇볕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은, 산은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루어야 주는 것이고, 넓은 광야, 여러분들 그 큰 광야가 있으면 거기다 뭐 하겠습니까? 나무도 심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거기다가 경작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논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거는 기토의 개념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무토 같은 개념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도 사람이 일일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방역작용, 소독약이라든가 병충해 이런 것 약을 뿌릴 때도 비행기를 갖다 뿌리죠. 이런 개념이 바로 무토, 광활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무토 일간이 왕했을 때, 신왕했을 때는, 무토가 신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벽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좀 윤택해질 수 있겠죠. 또 나무도 물이 있어야지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햇볕, 따뜻한 햇볕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는 가장 좋은, 아주 좋은 여건의 무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산도 산을 조림을 한다 그랬잖아요. 잡풀 같은 걸 없애고 좋은 편백나무라든가 좋은 그 오엽송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전통 뭐 적송 같은 거 쫙 심어 놓은 다음에 잡풀 같은 걸 없애고 하면 조림이 잘 돼 있는 산 같은 경우 되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좀 나무도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잡풀 같은 거 없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피톤치드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런 데 가게 되면 아픈 사람들도 치유가 된다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연의 병원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숲이죠.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기 위해서는, 자기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목이라고 하는 간목, 개수라고 하는 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햇볕이 있어 줘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는 부족하고 임수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는 있지만은 조합이 간목, 개수, 병화를 취용하는 것보다는 을목, 임수, 병화를 쓴 것은 격은 조금 더 하향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입추가 되면서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계절은 여름에서 어떻게 돼요? 가을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유, 술, 월이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신월 같은 경우를 초추 내지는 맹추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공부하게 될 유월 같은 경우는 중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모추, 늦가을이라는 뜻이에요.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도 하죠. 개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유술 가을, 신월은 초추, 초가을, 맹추, 초가을 내지는 유월 같은 경우는 중추 내지는 중추지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중추절하면 뭐예요? 우리 추석 명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해당이 되고,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뭐예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면서 늦가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행상으로는 신유술월은 금왕절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묘월 같은 경우, 이거는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사우월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은 어떻게 돼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선생님, 토가 왕한 계절은 따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토가 왕한 계절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토왕절이죠. 근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박쥐와 같습니다. 박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새 쪽에도 붙고 동물 쪽에도 붙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두 쪽에서 쫓겨난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죠. 새인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인 것 같기도 한 그런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원래는 인묘진의 진자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의, 그 다음에 미자고,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자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자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목에 끼어 있는 토,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는 화에 끼어져 있는 토, 술은 신유술 금에 끼어져 있는 토, 해자축의 축은 뭐예요? 해자축의 축은 수에 끼어져 있는 그런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토이면서도 뭐예요? 하나씩 끼어져 있죠. 진은 목에 끼어져 있는 거고, 미는 화에 끼어져 있는 거고, 술은 금에 끼어져 있는 거고, 축은 수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진은 토이지만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고요. 미는 토이긴 하지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고요. 술은 토이긴 하지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고, 축은 수이긴 하지만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진은 뭐예요? 인묘를 보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미는 사오를 보게 되면 사오미 남방
방압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술은 신유를 보게 되면 신유술 방압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축은 해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지는 토이지만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게 되는 거고, 미는 사오를 보게 되면 토이긴 하지만 화가 왕해지는 거고, 술은 토이긴 하지만 신유술을 같이 보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거고, 축은 또 토이긴 하지만 해자를 보게 되면 수가 왕해진다. 그래서 마치 약간은 좀 진술충미월이 토가 왕한 토왕절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주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목으로 화할 수도 있고, 금으로 화할 수도 있고, 화로 화할 수도 있고, 수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진술충미토. 그래서 제가 진술충미를 설명할 때는 뭐와 같다? 박쥐와 같다, 이렇게 약간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 번씩 더 진술충미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초 강의를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신월이 되니까 이 신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4, 5, 묘월 여름은 굉장히 뜨겁죠. 여름은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지만은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뜨겁고 건조한 것이 아니라 서늘해요. 서늘. 우리가 오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싹하다. 이 오싹하고 서늘한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인 겁니다. 목의 기운, 인묘의 목의 기운은 뭐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거죠. 마치 목의 기운은 뭐냐면 목화솜과 같은 것 내지는 목화 이불과 같은 거예요. 뜨겁지도 않으면서 목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한 느낌 내지는 패딩 같은 거죠. 겨울에 추울 때 패딩을 입고 있으면 뜨겁진 않지만은 따뜻하게 온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목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불 장사, 패딩 장사, 겨울 옷 장사 이런 것도 하면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 용신에 따라서 보게 되는데, 참고로 그 직업을 볼 때는 사주의 격을 가지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가지고도 보고 재성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직업을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체 사주의 짜임새, 용신이 무엇이냐, 재성의 쓰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놓고 살펴보게 되면 얼추 100% 그 직업 종류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그죠? 그거를 꼭 집어서 너는 뭐 한다 이렇게 하기는 솔직한 말로 신이 아닌 이상 좀 어렵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요식업을 하면 좋다, 이런 사람들은 건축업 내지는 집을 짓는 일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군인을 했으면 좋겠다, 경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은 크게 맞출 수 있는데, 경찰 속에서 너는 인사계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너는 어디서 바리스타를 하는데 바리스타 하면서 뭐 요리를 하겠다, 이건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가 또 3000% 빠졌는데,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고온 건조한 것이나 서늘하고 약간 오싹한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 6월 같은 경우, 수월도 마찬가지지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주가 신월 같은 경우 한습해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로서 조후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이 왕한 것이 관성이 왕해질 수도 있겠고, 지금 무토 같은 경우는 식신이 왕해지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배합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무토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자, 신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이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는 어떻게 돼요? 무토는 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한데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신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설기가 어떻게 됐다?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 설기가 어떻다? 태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 나한테 요구하는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가진 정력과 에너지는 50인데 회사에서 100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 회사를 감당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요즘 원래 회사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마냥 받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원래 300, 400, 500까지 그 사람의 능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 200만 원 조금 주고 그러니까 회사도 남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 이제 대기업이 갈수록 좀 더 심하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회사에서 가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서로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는 뭐예요? 회사가 뭐예요? 갑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이라든가 그 안에 직원들은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공평하기보다는 을인 입장에서 약간 착취되는 것이죠.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착취하는 것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5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철인 3종 같은 거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약간 속보로 걸으면 가장 좋은 저한테 맞는 운동법인데 갑자기 내 친구가 등산을 가자 2박 3일 저기 내지는 2박 3일 저기 지리산 종주 가자 그러면 저는 가다가 쓰러지겠죠. 이것이 바로 설기태가 설기 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죠. 그러면 약한 이 설기태가 설기 과다를 갖다가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나 같은 경우 1시간 걷지 않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루 코스 정도로 등산하려고 하면 뭐예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보약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산하는 스킬도 좀 배워야지.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욕만 갖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발목을 삐끗하거나 몸을 다시 상할 수 있죠. 그러면 등산하는 스킬도 배우고 몸도 체력도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산하는 스킬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력을 비축하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로서 나를 더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화를 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병화가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장점, 일신, 삼익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병화가 있게 되면 약한 무토를 생조해주는 인성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보게 되면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화이게 되면 금이 너무 왕한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또 한 가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숙살지기 가 있기 때문에 한습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게 되면 조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조, 일간을 생조하는 것, 그 다음에 식신상관을 억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조후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게 되니까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는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경겁제인 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간이 약해졌을 때 토를 보게 되면 일간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뭐가 안 돼요?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고요. 어차피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토를 얻는 것보다는 일단 화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신월을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를 얻는 것인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또 땅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윤토가 되어야지만 거기다 나무도 심고 해서 큰 숲을 아니면 큰 곡창지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단 문제는 뭐냐면 암장된 수 가지고 넓은 땅을 갖다가 경작하려고 하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있어주는 것이 암장된 수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은 더 클 것인데 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수가 있는 것이지 화가 없을 때 수만 있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물만 있고 햇볕이 비춰주지 않으면 땅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월에 무토는 반드시 화를 먼저 본 연후에 토를 보든 수를 보든 해야지 화가 없어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의 계절, 즉
초추, 인초, 가을이 해당이 되겠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국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이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는 명리학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물상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명리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틀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물상학적으로 명리를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명리학적 이론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서로가 결론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양토라고 하는 무토가 되겠고요. 원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양금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토의 기운을 빼가는 식신상관, 즉 식신이니까 식신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간 자체,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요, 금은 등령, 당령했기 때문에 식신 자체는 왕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을 볼 때는 또 뭘 본다라고 했습니까? 지장간에 있는 원령에 있는 지장간을 제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격을 취용할 때 내지는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식신격인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임수가 투출됐을 때는 이거는 편제격이 되면서 뭐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성을 생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랬다가 식신생재격이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뭐냐면, 역시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사주간지가 비어 있긴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신생재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역시나 설기태가 설기과다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식신생재가 되더라도 화가 있거나 당연히 비경업체인 토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식신생재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면 결국 식신생재가 아니라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건 식신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경금마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냥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토금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엄격하게 선생님 식신인데 어떻게 상관격으로 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간이 약하면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일간이 약할 때 정관이요, 정관으로서 작용하는 것보다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정관도 마치 편관과 같이 작용하는 것,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관격, 식신격, 일간이 약해서 설기태가 설기과다 되는 경우, 내지는 이렇게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이거를 명리학에서 뭐냐면 상관 폐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이, 식신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찰폐자 인성이 있어야지만 상관폐인에서 이 인성이 뭐예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 더하여 금을 억제해요. 화는 토는 생하지만 화는 금은 억제하죠. 화극금.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면 조우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오늘의 명식은 반드시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술일이 있잖아요. 무술이. 그래서 일단은 일간 자체가 신월에 태어나서 약했을 때 술을 보게 되면, 일단은 화는 아니지만은 술토를 봐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좀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왕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약하지 않은 일간, 또 무술일주라고 하는 것,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여지동하면 대체적으로 명리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부부덕이 없고 남편덕이 없고 처덕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만약에 일간이 약했을 때 일지에 술토가 있으면 일간 자체가 의지할 때가 어디에요? 일지밖에 없죠. 그러면 처가 싸납거나 남편이 좀 싸납다 하더라도 그 처덕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번에 제가 무자 일주였다라고 했죠. 무자에서 이제 오늘 무술로 넘어왔는데, 저번 같은 경우 신월의 무토가 약한데 일지 자체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정제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명리하시는 분들이 무자일주, 일지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처덕이 있고 여자는 돈복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월의 자수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신자 수국하게 되죠. 일간은 약하죠. 사주 전반적으로 한습해져 있죠. 가을에 땅이 있는데 물바다가 되어 있고 햇볕은 없는데 그냥 물만 자작자작하게 있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죠. 그런 땅에는 농사 자체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자일에, 신월의 무자일이 사주 전체 국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국세 짜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월의 무토가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하여 이제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연이죠. 이렇건 자수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수국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아까 원한적인 어떤 격,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매우 약해지는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이렇게 술토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무토 양간은 술토를 보게 되면 그래도 아무리 금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능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약한 사주는 아니다. 자, 월간의 간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신월의 무토는 간목을 잘못 쓰게 되면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연간의 경금이 있어서 금극목하죠. 경금이 간목을 갖다 파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그 간목으로서의 용도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토가 있어. 어떤 분들이 강의하는 걸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토가 있으면 조후가 된다라고 하는, 조후, 즉 차가운 것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토는 조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술 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술중 정화가 약간의 조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술토 자체가, 토 자체가 조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자수국의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주가 조금 어떻다, 가을에 한습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하고, 무토를 갖다가 토라고 하는 것도, 토가 차가우면, 동토가 되면 씨앗을 뿌려도 발화를 되지 않죠. 어느 정도 땅이 온기가 있어야지만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했을 때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절하게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어떤 생시냐면, 병진, 정사, 무오시까지가 화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암장된 화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갑인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갑인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월에 태어난 무토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설기가 많은 그런 땅에 해당이 되고 경금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술토를 봐서 간신히 내가 좀 많은 금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지, 요거 그렇게 일간이 아주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간목이 이제 금에 의해서 파괴돼서 못 쓴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갑인시를 얻게 되면은 이 간목은 반드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려고 하는, 내지는 그 약해져 있는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목이 극하려고 하죠. 그러면 조금은 부담스럽다. 아무리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라 하더라도 일간이 이렇게 설기가 되는 상태에서 나를 극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극설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치유해서 무조건 용신으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중 뭐가 필요하다? 병화를 치유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주국세가 화운으로 가야지,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는 동토가 되면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목은 수를 보게 되면 목은 수생목에서 살아나게 되니까 목은 또 다시 토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역할. 단 한 가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버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지지를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술중 정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술충하게 되죠. 그러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술중에 있는 정화를 갖다가 여지없이 급하게 되면 토는 왕해지는데 화는 어떻게 됩니까? 회귀무광되기 때문에 이 병화의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금수운으로 가면 사주 자체가 추워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사신음은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자수가 요 오화를 좌우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는 신하고 합해서 신자 수곡을 하는 것이고 요 오는 수라고 이렇게 합하게 되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무토까지 있겠고,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의 양인이죠. 이렇게 되면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성격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니죠. 거기다 대고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죠. 또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초년에 목 이렇게 화운으로 가죠. 그 다음 목이 오게 되면 어차피 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자지만 아주 대쪽 같은 그러한 여자가 될 수가 있는데, 단 여자가 너무 신왕해지게 되면 뭐냐면, 물론 이제 직장생활 이런 것보다는 프리랜서 자영업 이런 쪽 내지는 특수 전문직 같은 거 내지는 사사지직이라고 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있죠.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쪽 좀 강한 직종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안 좋은 것은 남편도 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는 무술, 술토 하나만 써놓고 보죠. 이게 또 써놓고 보는 거하고 안 써놓고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주는 무토일간이 뭐예요? 의지할 때라고는 일지 술토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약간 의지가 박약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약간 진취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후도 부족하게 되고 일간도 좀 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좀 좋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임자시 마찬가지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는 조후의 미비함이 있을 수 있겠고, 경신신유시, 계유시 마찬가지로 조후가 되지 않고 일간이 일간의 기운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